혼자 시작한 서울 생활.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로 녹록지 않다. 깜깜한 방 안에 쓰러지듯 몸을 뉘으면 들리는 느릿한 초침 소리에 잠이 들고 아침에는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집이 아니라 방에 살던 그 시간. 하지만 이제 서울에도 가족이 생겼고 우리 집이 생겼다. 서울의 한 대학가. 함께 사용할 베란다를 꾸미느라 분주한 세 여자. 하지만 원래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나 서로에게 인연의 뿌리를 내리는 중인데요. 얼굴도 고향도 다르지만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여깁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던 만큼 지금 이 만남이 소중합니다. 저 로즈마리가 원래 혼자 있을 때 키우던 거였어요. 근데 혼자 사는 집에는 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였고, 그러니까 제가 점점 시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식물도 못 사는데 사람이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마음먹은 것도 있거든요. 너랑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삶이 외롭던 이들의 일상에 행복을 불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약간 밤에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좋고 약간의 더 안정감도 있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게 제일 좋아요. 전 국민의 25%, 4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지금. 적은 돈으로 더 큰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한지붕 가족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30대 중반의 남자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 그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서너 발짝이면 모든 것이 손에 잡히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이 남자의 집입니다. 이것도 좀 넓은 편이더라고요. 화장실도 없이 여기가 더 좁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 30만 원 이상씩 하고, 여기는 그래도 안에다 씻을 때 있고 뭐 화장실 있고 해서 이것도 근데 적지는 않아요. 이것도 한 달에 45만 원인데. 남자는 공동 세탁기를 이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각각 사연이 있을 테지만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이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습니다. 이 궁상맞은 삶에서 벗어날 궁리도 해봤지만 번번이 발목을 잡은 것이 돈이었습니다. 매일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방 하나만 해도 45만 원인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미 다 이렇게 돼 있고 더 모아서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데를 얻고 싶어도 반값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잘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밥 먹기 싫은 남자의 늦은 저녁입니다. 남자 또한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서울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임금과 높은 주거비가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면서 꿈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몸이 힘들고 공간이 좁은 것보다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거나 좀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 오면 편안하고 그럴 텐데 그냥 여기는 잠만 자는 공간인 거죠. 만약 뭐 잘못돼서 이렇게 돼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이처럼 삭막한 고시원이나 외로운 원룸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공동주택이라 불리는 한지붕 가족인데요.
이들은 같은 돈이지만 모여 살면서 혼자 살 때는 엄두도 못 내던 여유로운 공간을 얻었습니다. 비 오는 날.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또 이젠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 근데 더 됐어. 한 달 더 됐지, 그치? 이제 2달 다 돼가나? 근데 토요일 날 딱 왔는데 언니 MT 가서 없었잖아. 그런데 우리 아무도 없었다? 근데 되게 허전한 거야. 이들은 가족이 되기 전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집을 구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공용으로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를 임의로 배정해 주시는 맞아. 거예요. 네, 저희는 원래 모르는 사이였어요. 임대업체가 전용 면적 28평인 이곳을 공용으로 집을 내놓았고 각자 신청해서 만났습니다. 방은 2인 1실로 취미와 성격을 고려해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각각 보증금 없이 한 달에 42만 원을 내는데요. 예전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창문 하나 있는 고시원. 방 전체를 돌아다녀도 막 10발자국도 안 되는 그런 막 갑갑한 곳인데 여기는 일단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걸어 다닐 공간이 많잖아요. 혼자 사니까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밥 먹고, 그러니까 거의 밥을 아예 안 먹고, 뭐 밤에도 그냥 나 혼자니까 자야 될 시간인데 그냥 잘 그럴 게 없으니까 안 자고 점점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서. 늦은 오후 선민 일행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그게 다야? 내가 그나마 나. 20살에 부산에서 올라와 5년 동안 혼자 살았던 선민 씨. 예전 같으면 귀찮아서 패스트푸드에 먼저 손이 갔을 텐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없어. 샐러드하고 스파게티 할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기분 전환, 비도 추적추적 오고. 같이 먹. 제가 좋아하는 1등 양파, 2등 버섯, 3등 파프리카 다 있어. 오늘 다 먹네. 얇아. 혼자 살 때는 대충대충 먹었기에 손이 가는 음식을 하는 것이 오랜만인데요.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진짜 신이 안 나요. 해 먹을 네. 수는 있는데. 해도 내가 먹잖아요. 그럼 하는 동안 짐 빠져서 해놓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주로 어떻게 먹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라면? 누가 수정이야? 안녕하십니다. 수정아! 뭐 하세요? 뭐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22살 수정 씨. 혼자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그녀에게 이제 집은 편안히 긴장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오면요? 편하죠. 그러니까 집인데 그냥 그리고 다 같이 있으니까 막 잘 떠들고 그리고 제가 막 밖에서 쌓였던 거 그냥 막 여기서 풀 수도 있고 좋아해요. 이 공동주택이 이들의 삶의 허브가 된 것이죠. 지방 유학생들에게 서울 물가는 만만치 않았고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때우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김치찌개 한 손만 해도 한참 한 일주일 김치찌개만 먹어야 되는데. 미역국 진짜 한 일주일 2주를 먹었어요. 2주를. 그래도 그래서 못 먹겠던데. 2주 동안 같은 식당. 아, 이게 모아서 사니까 1인당 얼마 안 드는데 혼자 이거 재료 다 사면 무거워서 들고 오지도 못해. 여럿이 함께하니 적은 돈으로도 맛있는 음식, 집밥을 먹을 수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드레스. 이런 원피스? 결혼식은 이런 거 아니야? 핑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다. 근데 너 민소매 잘 있나 봐.
좀 섹시하게 갈까? 아니요. 선민 씨 방에 모인 네 여자들. 괜찮은데? 수정 씨가 지인의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선민 씨에게 빌리는 중인데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서로 나누는 영락없는 자매입니다. 예쁘네. 구두는? 구두요? 응. 구두 주면 돼. 구두 있어? 하나. 어떤 거? 무슨 색이야? 검은색, 검은색. 자매들 보면 언니 옷 동생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이야기 전혀 공감 못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언니랑 동생들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나눠 입고. 다음 날 오후 동갑내기 선민 씨와 운정 씨가 한 달 동안 쓴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저장연기소. 생활비로 각자 10만 원씩 내는데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하고 부족하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망사. 바닥 망사. 1,000원 하나. 하지만 부모님이 보내온 돈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쓰기에도 늘 빠듯한 실정이죠. 예전에는 부모님이 학비도 대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 거를 약간 고맙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다고는 느낄 때가 있었지만 고맙기도 고맙지만 그거에 대해 약간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사 온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운정 씨. 돈 버는 일이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고3인 남동생들까지 뒷바라지하느라 힘든 부모님 생각에 직접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달에 70여만 원. 돈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일요? 좀 오늘 손님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실수 안 해서 좋아요. 아무도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반겨주는 가족 덕분에 고단함마저 사라진 느낌입니다. 저녁은? 저녁? 조금 먹어서 빨리 먹느라고 손님 있으니까 원래 못 먹었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운정 씨의 생일날. 이 집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 모두들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들은 서로 희로애락을 나누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도 흔치 않고 그리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나이대도 약간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서 이미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생면부지였던 네 여자가 한 지붕 아래 인연을 맺고 서울살이를 행복하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의 매력입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 25% 시대. 이들은 돈이 우선하는 각박한 도시에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간을 같이 쓰면서 삶을 나누는 한 지붕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헤쳐나가기 힘든 고단한 세상에서 서로 기대며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마냥 기쁘다는 제대하는 날.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에 혼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막막하지 않다. 함께 지낼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늘은 한 청년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석! 2013년 6월 30일부로 오긴더 하우스 입주에 명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형희 씨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첫날입니다.
됐어. 옷 갈아입어 빨리. 근데 지금 일단 2층 쓰고 있는데 형 어디 쓸래? 2층 쓸래? 아니면 1층 쓸래? 너 보통 언제 나가냐? 나 7시? 7시에 나가는데. 나는 더 일찍 일어나니까 내가 밑에 쓸게. 그럼 형 1층 써. 형희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터라 취업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여기. 제대하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좀 그저 그래요. 뭐 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다들 제대하게 기다리잖아요. 군인이라면. 뭐 막상하면 또 어떤 길을 끝났다는 데서는 또 기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니까. 군대 제대 직전 형희 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전 휴가 때 서로 인사를 나누어 친분을 쌓았습니다. 원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기에 형희 씨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유가 컸지만 혼자 살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환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던 입장이고 그때도 이제 유학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집세나 생활비 같은 거 따로 다 나갔었고 군생활 하면서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 돈이 다 아직 학자금 대출 갚는 돈 또 반도 안 되는 돈밖에 아직 못 갚은 상황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살기 위한 집을 구할 때는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었고. 일명 옥인동 하우스인 이곳의 전용 면적은 17평. 직장 생활을 하는 진호 씨는 혼자 방을 쓰고 형희 씨와 종호 씨는 같이 쓰는데요. 보증금 없이 각자 한 달에 4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이만 절약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살면서 다양한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사는 재미 그런 것들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기대가 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같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근데 불 켜져 있던 이들이 사는 동네는 서울이지만 한적한 주택가로 아직 이웃 간의 정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집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바로 옆집인데 저희가 이 친구들이 같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모피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 주세요. 시끄럽습니다. 같이 인사를 다니는 것은 가족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들처럼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서울살이를 해야 한다면 서로 뭉치는 것이 각박한 현실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 날 진호 씨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뭐지? 그럼 바로 거기 가면 되겠네. 어제 씻고 취업 선배로서 형희 씨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나 좀 씻고 가. 잠깐만. 너 언제 취업할래?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저기서. 너도 조만간이야 이제. 힘들다. 학생 때 진짜 좋은 거야. 나도 그걸 졸업하고 알았어. 대충이야.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이 바뀐 탓에 준비도 서툴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 면접 대비해서 이제 진호 씨가 뭐 정장을 빌려주는 어떤 업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옷도 한번 맞춰보려는데 형희 씨는 선뜻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진호 씨가 고맙습니다. 팔 길이하고 다리 길이를 좀 볼게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열린 옷장으로 통하는 양복 대여점. 옷을 기증받아 싼 값에 빌려주는 곳인데요.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요거 입으시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제가 셔츠도 하나 드려볼게요. 저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네요.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희 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만도 한시름 더는 일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요. 딱 채우고. 응? 면접 갈 때는 원래 채우고 단정하게 다녀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취업을 한 입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자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똑같이 사회에 똑같이 뛰어드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좀 도와주고 싶고. 면접 잘 보시고요. 예. 다음에 또 반납하러 올게요. 네,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세요. 예. 그날 오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세 남자가 모였습니다. 일면식도 없이 집 때문에 가족이 됐지만 금세 마음이 통했습니다. 한국수가 올려요.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찌 보면 성격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싸울 일은 별로 없을걸? 그렇지? 네, 수고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니 인생의 기쁨도 고민도 공감대가 같습니다. 앞으로 삭막한 도시 속 따뜻한 집이 될 것입니다. 같은 세대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가족애랑 또 다른 어떤 동지애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만 잘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또 같이 도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작지만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런 지금 뭐 88만 세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잘 내일도 파이팅! 파이팅! 이렇듯 한 지붕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예 새로운 곳에서 가족을 꾸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의 삶은 치열했다. 인정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을 소모하는 느낌이었고 일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난 제주도로 떠났다. 혼자였으면 불가능한 일, 함께 갈 친구들이 있어 가능했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모색하기 위해 이곳 제주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 년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친구와 내려온 올해 40인 박은경 씨.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행을 선택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사회가 획일적으로 정한 행복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뭐 잡는 거예요? 바닥고기?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도시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행복입니다. 또 요만한 거 샀는데. 죽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예전에는 제주 사람들 이거 안 먹었대요. 안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냥 전복보다 이거 다 자연산이라서 좋다 그러고 요즘에는 보말 요리 많이 먹어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동행이 돼준 올해 39인 효정 씨와 예전 직장 동료인 일례 씨인데요. 이 평범한 일상이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게를 못 잡아서 성게 미역국은 보름에 먹는 거. 조금 섭섭하네. 문어도 그때 같이. 섭섭하네, 근데. 오늘의 양식은 해결이 됐으니. 그럼 칼국수 끓여 먹을 거야? 수비. 세 여자의 삶의 터전은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있는 어촌마을.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아직 시골 풍경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은경 씨와 일례 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고심 끝에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버텨내는 일이 버거웠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게 끄는 거. 쪽봐라. 처음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다 모아 작은 민박집을 했고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잘 삶는 사람. 이곳에서도 먹고 사는 일은 고단하지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풍요 대신 마음의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맛있다. 역시 살이 꽉꽉 찼어. 여름이라. 지금 철이라 철. 껍데기가. 서울 생활은 만족이 없는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장이고. 예전에 사진할 때 되게 지겨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웨딩을 했는데 모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다 똑같이 놓고 찍잖아요. 일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수원에서 인사동까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떠서 미친 듯이 출근 준비를 해서 막 시달리는 차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일을 하지만 또 집에 올 게 걱정인 거죠. 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냥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게 그닥 가치가 존재가 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 여자의 주요 생계수단인 게스트하우스. 올레길이 유명세를 탄 덕분에 이곳 한적한 어촌 마을에도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072. 네, 무슨 슈퍼라 그러면 돼요, 저기를? 삼거리 슈퍼. 대평리 삼거리. 대평리 삼거리 슈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고. 공항까지는 2만 원인데 잘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떠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쁘고 활기찬 시간인데요. 도시에서 혼자 사는 외로움과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떠나왔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일이 고단하지 않습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난 효정 씨는 주방 담당으로 이곳에 맛깔나는 음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빨래 바닥바닥하게 마르는 것도 되게 행복하지? 도시에서 늘 데가 없으니까. 햇빛 이렇게 받으면 기분 좋은 빨래가 되는 것 같아. 날라가게. 혼자보다 같이 하는 삶이기에 즐겁습니다. 뭐 감정 있나? 같이 모여 사니까 뭐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같이 고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아마 혼자서 내려와서 살려고 그랬으면 못 내려왔을 것 같기도 해요.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어디론가 가는 은경 씨. 선재, 도훈아, 점심 먹으러 가자. 6개월 전에 같은 마을에 터를 잡은 친구네입니다. 아침에 가서 한판 해왔지. 올해 38 동갑내기인 송희 씨와 은혜 씨. 인테리어 회사 동료였던 이들도 도시에서의 혼자 사는 각박한 삶이 싫어 같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타저의 자전거의 또 묘미지. 내발장전인걸 위력을 보여주겠어. 스페셜 메뉴 보말 수제비. 가서 수제비 떼야 된다. 그거 시키려고 불렀구나. 이들이 한 그릇의 음식도 나누고 삶의 가치도 공유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인연 때문인데요. 수제비 하실래요? 그럴래. 은혜 씨와 송희 씨가 제주도행을 결심한 것은 먼저 자리 잡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 한번
제주 여행을 왔어요. 여행 와서 이 곰시비시 게스트하우스에 4박 5일 예약하러 해서 처음 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4박 5일이 6박 7일이 되고 어느새 2달을 먹었어요. 다른 여행지는 갔다 오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계속 생각나고 하니까 이 친구한테 우리 제주 가서 살까? 먼저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자고. 제주에서의 인연이 서로 몰랐던 이들을 한 식구로 만들어준 것이죠. 한때 잘 나가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두 사람. 포부도 컸고 인정받기 위해 열정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중압감과 혼자 사는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에 늦게까지 일만 하고 또 제가 일하는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야근도 되게 잦고 하루 24시간 중에 제가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제 생각만 할 수 있는 시간이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고 경력이 많이 쌓이면서부터 이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중압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날 부담스러워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집 바로 앞에 있는 텃밭에는 갖가지 채소들을 직접 심었는데요. 기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상추 좀 더 많이 심자. 일과 성공에 자신의 삶을 올가매했던 서울 대신 선택한 이곳 제주에서 부지런히 몸을 놀리며 사는 기쁨이 각별합니다. 풀벌레 소리 들리는 데서 내가 심어놓은 텃밭 가꾸고 그다음에 화분 가꾸고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충전의 방법이 너무 달라진 거죠. 정말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행복해요. 어찌 보면 인생의 절정기에 다른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5 여자들. 때로는 좌절도 하고 힘이 들기도 했지만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뛰어볼까? 같은 발 같은 손 같은 하다. 무언가에 쫓기듯 숨가쁘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상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청소야. 인생의 구명조끼 같은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고 삶을 축제로 만드는 것도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하는 5 여자들. 구름 2단이래 2단. 1단은 양떼고 2단은 그냥 구름. 이곳에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배웠습니다. 좀 없으면 덜 쓰고 좀 덜 벌어도 좀 있으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또 친구가 잘 되면 거기서 빌어붙이면 되니까. 오늘의 나로서는 너무 즐거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운 삶에 같이 맞장구 쳐줄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더 대가가 되는 것 같아요. 설렘 가득히 꿈꾸는 제주도 눈 감으면 나 언제나 그곳. 너 오늘 이렇게 맛없으면 끝장인데? 그래도 뭐 안 돼. 맛있어야 돼. 맛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무조건 맛있어야 돼 오늘. 음식 준비로 분주한 은혜 씨와 송희 씨. 어차피 저기 샐러드에다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평소 정갈한 솜씨와 요리할 때면 즐거웠던 기억을 살려 이곳에 식당을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곤 적게 벌지만 더 행복하게 살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벌던 거에 반도 못 벌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작은 수익 안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서울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여기서는 50만 원으로도 서울에서의 100만 원 벌던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처음 정착한 제주에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친구들 덕분이죠. 와, 포크랑 젓가락이랑 같이 주니까 되게 좋다. 나는 항상 포크만 주는 식당이 싫었거든? 그래. 젓가락이 더 편한 음식이 훨씬 많잖아, 우리나라는. 여기 좋다, 이거. 오늘은 손님에게 내놓을 음식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식당을 차리라고 먼저 제안한 것도 친구들이었습니다. 허브 솔트 있지. 그거 뿌리니까 되게 맛있어.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다 잘 익고. 금방 익겠다.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한번 해봐봐. 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송희 씨와 은혜 씨의 소박한 바람은 작지만 알찬 식당을 만드는 것인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아. 자신들이 이곳에서 받았던 기쁨을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까닭입니다. 좀 작게 한 3분의 2 정도만.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네. 분위기가 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주인장들이 또 요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우니까. 반가. 감사합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생활이 이들 5 여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스타일이네, 진짜. 혼자 있을 땐 혼자가 좋은 줄 알죠. 근데 우리를 겪어보면 혼자가 얼마나 외롭고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여행도 혼자 안 가려고. 옛날에 혼자 여행 가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유, 그건 아니고. 같이 가요. 같이 가야 재밌고, 싸게 치고. 단체 가면. 적게 벌지만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의 지혜를 찾아낸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언제나 세상이란 동화처럼 아름답진 않아. 또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란 이들은 공간을 나누면서 삶도 함께 나눕니다. 또 인생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행복한 삶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적은 돈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지붕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